네, 주식 사냥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천수닥 안착했는데 더욱 의미가 깊은 것은 4년 전에 1062포인트를 돌파한 1064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수닥은 당연한 거고 1064포인트까지 안착을 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그 버블 2000년 IT 버블 이후 거의 6년 만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코스닥은 시작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코스닥 관련주들이 다 일제히 급등했어요. 마이테오젠부터 해서 에코프로, 또 ABL바이오, 레인보우 로보틱스, 또 HLB, 또 티슈진, 니가켄바이오, 모든 기업들 대부분이 다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건 뭐냐면 호수닥에 대한 랠리가 굉장히 거세질 거다라는 거고요. 더욱더 의미 있는 건 뭐냐면 매매 동향이에요. 사실 저도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지금 상당히 엄청난 규모로 코스닥을 지금 기관들이 쓸어 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시장 자체가 코스닥에 오늘 무려 거의 2조 넘는 규모, 2조 6천억 정도의 순매수를 기록을 했어요. 그 개인들은 3조를 거의 팔았고요. 코스피는 1조 7천억 정도를 팔았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가 7% 넘게 올랐고 코스피는 0.8%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그널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으로 돈이 더 쏠리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봐야 될 어떤 업종이라고 한다면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2차전지, 그 다음에 반도체 소부장, 그 다음에 로봇 이런 쪽이 움직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금 앞으로 좀 봐야 될 게 뭐라고 그랬죠? 디지털 자산, 스테이블 코인, 그 다음에 게임 관련주 잘 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코스닥에 이제 강세로 들어섰기 때문에 이제 코스닥에 좀 포진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잘 볼 필요가 있겠다. 그 다음에 정말 신출 규모란 테마성 종목군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코스닥에 지금 문이 개화가 됐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저 시총 큰 종목군 위주로 돌릴 거예요. 그래서 탑 10 혹은 탑 50, 요 종목군 안에서 순환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코스닥 종목 중에서 탑 10, 을 가지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탑 50, 탑 50 안에 드는 종목, 시가총액 50이 안에 드는 종목을 여러분들 선별해서 가지고 가는 전략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게임 관련주가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게임 관련주에서 많이 좀 이렇게 물려 계시고 아프신 분들도 꽤 있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게임 관련주 잡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디지털 자산과 연계되는 게 바로 게임주라고 말씀드렸고, 네오위즈가 결국 이제 장대 양봉 쏟아냈습니다. 10% 넘게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네오위즈도 조정시, 그러니까 뭐 따라붙는 것보다도 조정시 매수하는 관점으로 보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유메이드, 요것도 괜찮은 모습을 오늘 보여줬어요. 그래서 240 돌파를 앞두고 있고요. 넷마블은 조금 약했지만 넷마블도 어쨌든 양봉으로 올렸고 내일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뭐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떨어졌으니까 어떤 단기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잖아요. 이런 기업들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뭐 컴투스 홀딩스 요 겹도 오늘 장대 양봉 나오면서 올라갔어요. 그래서 게임 관련주도 이제 강하게 드라이버가 걸릴 수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뭐 다날, 뭐 가상화폐, 디지털 자산 쪽도 오늘 움직였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 다날 같은 경우는 오늘 사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밀릴 때 그럴 때 사시면 좋아요. 카카오페이 이런 기업들도 계속적으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그 네이버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AI 쪽 모멘텀보다는 이런 디지털 자산이나 가상 자산에 대한 모멘텀이 더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이버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밖에도 뭐 헥토 파이낸셜 오늘 이것도 급등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줬죠. 이거 따라붙는 것보다는 계속 올라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눌렸을 때 급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급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갤럭시아
머니터리 이런 것들도 계속적인 컨택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로봇 관련주는 제가 말씀드렸던 게 사실은 몇 가지 있었어요. 제가 뭐 로보티즈, 로보스타 또 뭐 SP 시스템즈 뭐 여러 가지 많이 말씀을 드려서 많이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좀 봐야 된다고 했던 건 뉴로메카였었어요. 뉴로메카가 제일 나중에 뜨기 시작했고 굉장히 폭발적으로 떴잖아요. 그 다음에 뉴로메카 말고 제가 방송에서 썸네일로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SK 로보틱스 잘 봐야 된다. SK 로보틱스가 뭐예요? 유일 로보틱스. 요거 진짜 안 갔어요. 근데 오늘 드디어 어딨어요? 상한가를 갔어요. 얘는요, 이렇게 되면은 요 기간 요게 다 뭐예요? 매집이에요, 매집. 매집. 이런 매집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거를 그 컴퍼스 이론이라고 해요. 컴퍼스 보시면은 반지름에 따라서 원이 결정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저 잘못 그렸는데 반지름이 작으면 원이 작으면 거고 반지름이 크면 원이 엄청 커지는 거잖아요. 이 반지름의 길에 따라서 원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매집에 대한 기간이 길면 길수록 요 상승에 대한 폭은 엄청나게 커진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일 로보틱스는 나머지 종목군들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유일 로보틱스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SK에서 뭔가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좀 주목해 봐야 돼요. 지금도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잘 아시는 종목인데, 요것도 이제 많이 올라가긴 했어서, 관심이 덜 하지만, 요것도 삼성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요 종목군들도 조정 시 여전히 매수가 가능하다. 지금은 어떤 작은 종목들보다도 이런 시가총액이 좀 크면서 기술력 있는 회사들을 잘 봐야 된다라는 말씀. 그 다음에 두산 로보틱스. 이런 기업들. 특히 대기업과 연관돼 있는 회사들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은 잘 봐야 돼요. 특히 지분 투자가 한다든지 이런 기업들 로봇 관련주 다 밀릴 때 얘는 그대로 버텨주면서 신고가 뚫어냈잖아요. 이런 기업들 그 다음에 LG는 로보티즈 요 기업들 조금 더 우량하면서 조금 더 대기업과 직접적인 지분 투자가 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좀 보시는 게 조금 더 현명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로봇 관련주 중에서 또 올라가는 게 또 하이젠 NM 요것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 모백스인데 이거는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당분간 좀 지켜보자, 관망해보자고요. 현대 모백스 요것도 투경을 좀 위험을 받았기 때문에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들. 그 다음에 조금 작은 종목 중에서는 이제 뭐 클로봇 요것도 이제 주목해 볼 필요는 있겠죠. 앞으로 클로봇 같은 경우도. 그래서 요런 기업들을 꼭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2차 전지는 여전히 제가 뭐 에코프로 2차 전지 중에서는 뭐 에코프로를 보는 게 제일 현명하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겠죠. ESS도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시총 상위권인 종목이기 때문에 얘들을 끌어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코프로는 어떤 이 패시브 자금 유입과 ESS 또 2차 전지의 어떤 이 순환매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그 다음에 사실 2차 전지에서 제가 제일 많이 말씀드린 게 뭐예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에요. 그래서 전고체를 잡아야 돼요. 왜 전고체 잘 봐야 되냐면 로봇에 들어갑니다. 로봇에 왜 전고체가 들어가느냐? 바로 화재가 덜 날 수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로봇이 만약에 불나면 어떻게 돼요? 그냥 공장 자체가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난 손실이 될 거기 때문에 특히 로봇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전고체 배터리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어떤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어요. 전고체를 찾아봐야 돼요. 레이크, 머티, 한농화성 이런 기업들. 그래서 2차 전지도 뭐 전반적으로 뭐 CIS나 뭐 여러 PNT나 여러 가지 나노신소재나 다 움직일 건데 요 기업들도 물론 좋지만 특히 레이크 머티 같은 전고체 쪽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주목해봐야 될 거는 당연히 제약 바이오죠. 에이빌 바이오. 에이빌 바이오 제가 뭐라 말씀드렸어요? 안 끝났다. 안 끝났다. 근데 저도 이제 이 목요일날에 투매에서 저도 많이 흔들렸습니다. 솔직히 말씀 죄송합니다. 많이 흔들렸어요. 근데 어쨌든 다시 저는 매수를 했고 결과적으로 전고점을 뚫어내는 어떤 폭발적인 흐름을 만들어냈어요. 어쨌든 더 올라간다고 봐요. 에이베바이오 단순 플랫폼 기업이 아니다. 플랫폼에서 이제 임상 성과 개발을 하는 어떤 신약 개발 회사로 도약을 할 수 있다. 전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에이베바이오 더 올라갈 수 있다. 라고 본 겁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리가캠
바이오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12% 급등했고요. 그 다음에 에임드 바이오, 뭐 RG 노믹스, 이것도 잘 봐야 되고 내일부터는 RG 노믹스가 또 갈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ST팜, 또 인벤티드랩, 그 다음에 G2G 바이오, 이런 기업들도 여전히 살아있는 모습. 그 다음에 펩트론. 제가 펩트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펩트론이 조금 움직임이 수상치 않다. 심상치 않다. 근데 이제 오늘 21선과 60선까지 도달을 했기 때문에, 의미가 더 있다. 그래서 전저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펩트론도 한번 들고 가고 했을 때 큰 수익이 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제 봤던 거예요. 그래서 펩트론도 주목해보자.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여전히 이제 대형 쪽 종목에서는 이제 셀트리온 제약도 오늘 급등을 했었어요. 셀트리온도 앞으로 조금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여건들이 형성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티슈진도 전고점을 뚫어버렸어요. 이것도 좀 계속적으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큐로셀, 카티치로제. 그래서 큐로셀 같은 경우는 사실 임상에 대한 그 식약처 허가만 난다면 큐로셀 진짜 폭발적으로 달릴 겁니다. 그래서 큐로셀도 계속적으로 주목을 좀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제 코스닥으로 확실히 매기가 들어오는 모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내일도 뭐 엄청난 규모로 매수가 들어올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내일도 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뭐 흥분하지는 마시고, 하지만 어쨌든 이제 코스피 쪽보다는 코스닥에 좀 자금이 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매매를 하신다 그러면 코스닥 시총 50위 안에 있는 종목을 위주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는 게 가장 좋다. 그 다음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조정이 좀 들어온 다음에 그때 보시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도 들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고 여러분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